2025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오전에 관련해서 이 기출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매해 서울여자대학교와 관련해서는 이 기출의 초입에서 남녀 구분 없이 편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 가장 먼저 접해볼 만한 대학으로 기회만 닿는다면 연습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기에 관련해서 얼마나 단단하게 잡혔는지 볼 수 있는 부분으로 2025학년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전 서울여자대학교와의 틀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서울여대를 지원하는 수험생인 경우에는 최소 4개년 이상을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외에 점검할 사항은 학습 매뉴얼에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해당 매뉴얼을 참고하시고 기출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매뉴얼 하단 또는 여백에 메모해 두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 어, 직전에 검토하는 부분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우리는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어휘 같은 경우에는 파트 1에 관련해서 여전히 국한에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휘의 난이도 같은 경우는 그리 어렵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 1 정도만 봐도 충분할 것 같다. 1번의 laboratory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건하게, 공손하게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 3번이 쉽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noting 하면은 애주중지하는 이라는 뜻으로서 정답 4번이 쉽게 나올 수 있겠죠. 3번 강력한 힘센이란 의미로서 정답으로서는 또 약효과가 잘 받는다라는 부분으로서도 effective가 정답이 될 것이고 4번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scarcely라고 하면은 보통 부족함이라는 뭐 결핍이라는 명사로서 많이 쓰죠. 따라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의 streamline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간소화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합리화하다라는 의미로도 알고 있어야 되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논리 같은 경우는 6번에서 10번까지는 세종대학교와의 결이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서가 명확하게 하나씩만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여자대학교와의 단일 논리는 세종대학교라든지 한국외대라든지 아니면 가톨릭대학교에서의 단일 논리 출제 방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6번에서 10번을 한번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어, 첫 번째 부분에서의 단서를 봤을 때는 어드바이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증권거래위원회가 투자자들에게 온라인 투자 사기에 관한 징조에 관련해서 빈칸하다는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뭐 또는 충고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충고하다나 조언하다라는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 목적어에 관련된 성분으로 뭐 예방, 경계, 주의, 조심 등과 같은 요소와 어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로서는 콜로케이션까지 잡는다면 전치사 for과의 호응 관계를 또 가지는 부분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경계하는, 조심하는 이란 의미로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투자자들에게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려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7번. 가장 큰 틀에 관련된 부분은 in order to 부정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피하다라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주로 부정적인 요소를 피하는 뉘앙스로서 가져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잔 아래에다가 받침대를 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피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나무 가구로 되어 있는 부분을 빈칸을 피한대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는 걸로서는 1번이나 4번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유리잔에서 응결된 물방울 같은 부분이
표면에 얼룩이 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경에 빠뜨리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훼손시키는 걸 피하다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같은 경우는 큰 틀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봐야 됐던 부분은 과거적인 뉘앙스와 현재의 차이점을 알고 있었느냐. 흔히 말하면 통념반박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자, 우리가 한때는 인간의 것으로만 여겼던 거래요. 근데 지금은 기계가 그 속성을 뭐 할까? 여기서 말하는 속성이라는 거는 과거에 오로지 인간의 것으로 여겼던 것들을 지금은 기계가 그러한 것까지도 다 성행을 취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관용구에 관련해서 약간 겁을 먹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 이 관용구의 난이도를 봤을 때는 그리 높은 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편입영어를 공부했을 때는 적어도 1번에 4번 선택지까지 모두의 의미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정도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시기적으로 언제 듣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적어도 시험에 입문하기 전 또는 서울여자대학교가 편입계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보는 대학들 중에서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맘때쯤 왔을 때는 여러분이 이 선지에 있는 모든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랬을 때는 점점 더 인간의 특색을 띠고 있다라는 단어로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에 taking on을 고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take on이라고 하면은 특징이나 모습을 띠다 라는 의미로서 많이 쓰이죠. 뭐 turn to 몸으로 바뀌다, make make up 같은 경우는 뭐 구성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run into 같은 경우는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서 가장 큰 틀에 관련된 부분은 과거에는 뭐였는데 과거에는 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화 같은 요소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유니버셜 픽처스가 이제 발표했다는 거죠, 이번 주에. 그래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어, 오디세이와 관련해서 이거를 영화로 빈칸한다는 걸 이끌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시였는데 지금 영화로서 뭐 한다라고 말을 해야 될까? 이건 단순 단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였던 부분을 이제는 영화로서 각색한다고 말하는 게 맞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가서 자, 지금은 엔드를 기점으로서 문제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전형적인 인과성에 관련된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 여름 정도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충분히 백신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됐던 부분들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떻게 됐을까 했을 때는 충분히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후의 결과로서 이 마스크 법안 자체가 더 이상은 해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의 리프트 단어가 우리가 해제하다라는 의미로서 많이 쓰입니다. 따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1번, 1번, 3번, 1번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1번에서 15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시작점에서 가장 기본기에 관련된 거를 시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렇게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이 문법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 자, 일단은 우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이 명사 뒤에서 수식어구가 이어질 경우에는 이게 밑줄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수일치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 뒤에서 수식어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2번에 이지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는 소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식 어구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시기적으로 언제가 되더라도 수식 어구와 관련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미룰 데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 본다면 우리 수식 어구라고 말할 때는 명사를 후치수식하는 부분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사구라든지 관계사절이라든지 전치사구도 될 것이고 분사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삽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삽입은 보통은 절 단위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 콤마와 콤마 사이에서 이제 간격을 떨어뜨려 두는 부분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관계사절 같은 경우에 주격 관계대명사와 그리고 비동사를 생략을 했을 때 물론 분사가 될 수도 있지만 형용사구가 단독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우리가 명사를 후치수식하는 수식 어구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나머지 선택지를 봤을 땐 특별하게 논할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인권에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인권 사상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없진 않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대명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누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아이디어를 이제 받아와야죠. 따라서 대열이 아니라 it라고 바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명사의 수일치와 관련해서 묻고 있죠. 자, 그러면 12번 문제로 넘어가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눈이 원어보다 복수명사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당연히 얘는 지금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it과 that 같은 경우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다. 그러면 3번의 contribute 일단은 뭐는 괜찮아요. 단순히 수일치 정도만 생각해 본다면 괜찮죠. 그런데 우리가 밑줄 친 부분에서도 동사가 접속사 없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죠. 자, 우리가 동사가 두 개가 나와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문장 성분에서의 동사는 누굽니까? 바로 R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접속사 없이 반드시 하나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3번을 contributing 현재 분사로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에 미미한 정도로 기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가장 기후변화에 괴로운 영향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동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후치수식하는 수식 어구와 동일하게 반드시 이 부분은 동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문장에서 100% 동사를 의미하는 요소도 정리해 볼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비동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순히 비동사뿐만 아니라 BING, PP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have와 has, had에 관련해서 단독으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완료, 과거 완료도 마찬가지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have 플러스 ing와 관련된 요소는 없습니다. 현재 진행형 이렇게 이제 부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have ing라는 표현은 없다. 이런 거 이제 조심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는 do나 does나 did를 활용해서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는 조동사 can이나 could도 마찬가지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 마지막은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 뒤에 s가 오는 경우죠. 그래서 총 5가지 경우. 그래서 단수 명사일 때 동사 뒤에 현재 시제라면 s나 es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인 동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있어서 헷갈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밑줄이 적어도 그어진 요소가 맞고 틀림을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 밑줄이 안 그어진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올바른 선지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누가 비동사가 동사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contribute를 무엇으로 ing로 이제 고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정답 3번이고 지금 11번이나 뭐 12번 같은 유형들은 서울여자대학교의 국한에서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편입 영어 자체가 수능 5대 문법에 관련해서 출제하는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타 대학에 관련돼서도 여러분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서울여자대학교에서의 이 문제 자체가 성균관대학교에는 당연히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고 뭐 가톨릭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문법적인 논점에서는 단일 문법은 저는 단국대학교나 아니면은 세종대학교와의 결이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3번에서 이제 15번에 관련돼서도 논점을 보면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선행사가 있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1번에서 명사 뒤에 이어지는 후치, 수식, 어구에서 관계사절을 한 번 더 언급을 했었죠. 자, 그랬을 때 제가 뭐가 나온다는 걸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주어와 서술어의 수일치가 출제될 수 있다는 논점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4번 선택지에 이제라는 부분이 왜 그어졌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선지, 우리가 A or B 같은 경우는 주로 가까운 부분의 수일치를 맞추기 때문에 지금 복수로서 수일치 맞춰져 있는 거 너무 괜찮고 transform, 우리가 변화시키다, 변화하다라는 건 전체 into와 어울리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논할 수 있는 건 1번 선지밖에 없는데 너무 쉽게 출제가 된 겁니다. 왜? 우리가 선행사가 있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 성분이 어떠하면 완전할 경우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서 고쳐주거나 아니면 명사 플러스 불완전한 요소라면은 관계대명사 후주로서 바꿔줄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세스, 물론 전치사와 관계대명사에서 이때 전치사를 결정짓는 요인의 대다수가 관계사절 내에 있는 동사가 결정을 짓고 있지만 우리는 by 같은 경우, 다시 한 번 더, 프로세스는 by which라는 부분으로서 외우라고 제가 아마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보자마자 맞출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the rate, the speed, 그다음에 the price, 그러니까 속도나 가격이나 뭐 비율과 관련된 거는 at which가 많이 오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자 정도라든지 범위와 관련된 문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아무리 못해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이제 동사가 결정을 짓고 있지만 그래도 선행사가 결정짓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만이 방법이에요. 알겠죠? 따라서 13번에 관련된 정답은 1번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으로 들어가서 자, 일단 1번은 우리 어명사고 자, 그 다음에 수식어구에 관련해서는 밑줄이 그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이런 부분에 의미 부여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주성분의 시작점이 some of past growing job 이 부분인데 우리가 부정대명사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반드시 누가 와야 돼요? 정관사와 같은 한정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some of 더를 붙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서울여자대학교는 계속해서 출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대명사는 of 뒤에
함정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더를 붙여줘야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일단은 시작부터 대세 밑줄이 있다는 걸 통해서 적어도 that이라는 요소가 명사절 접속사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문장 성분은 완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others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로 others 같은 경우는 the others가 이제 오답으로 많이 나오고 others는 웬만해서 고르지 맙시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뒤를 보시면 so 뒤에 to requir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곧바로 틀렸죠. 왜? 우리는 so that절과 to 에 관련해서 정말 많이 배웠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어떤 논점으로서 배웠습니까? 우리는 to 라고 했을 때는 이때 결코 누가 나와서는 안 된다. 결코 to의 자리에서 또나 베리로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to 자리에 있어서 so, 베리로 대체 불가하다. 마찬가지로 소대절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대절이 나오고 앞부분에 to의 밑줄이 그어졌으면 그 so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뭘로 써? so가 아니라 뭘로 고칠 필요가 있다? to로 고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여러분이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문법적인 논점만 봐도 모두 맞출 수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라 말씀드리면서 16번에서 2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빈칸 채우기와 관련된 문법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석이 먼저가 아니라 선택지에서의 출제 논점이 무엇인지가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offer이라는 단어가 물론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고 적어도 3번은 안 되죠. 우리가 준동사 같은 경우에 뭐 동명사가 되든 분사가 되든 상관없이 준동사라는 거는 적어도 부사로부터 수식을 받아야 하는 게 규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절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동사와 분사의 차이점을 물어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동사가 find예요. 그리고 목적으로서 나와 있죠. 정서적 웰빙을 추구한다는 생각이 엄청나게 빈칸으로 여긴다. 그러면은 지금 find의 오형식의 어형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들어갈 게 아니라 누가? 현재 분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답을 할 때는 find의 오형식에 관련 물어봤구나 하고 넘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find의 기본적인 어형이 동사 같은 경우는 기본소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지 발견 상상 동사의 어형을 다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지금은 find가 될 수 있겠지만 2회 출제 관점에 관련해서는 reave, keep 또는 discover, find뿐만 아니라 뭐 catch, imagine, picture, envision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도 얼마든지 확장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find라고 했을 때 오형식을 공부한다면 어떤 동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목적어와 진목적어에 관련해서도 가지고 있죠. 그러면 make, believe, consider, find, take, think 6가지에 관련돼서도 논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가목적어와 진목적어에 관련해서도 어떤 논점을 물어볼 수 있을지가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서울여대를 입문하기 전에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정말 시험장 들어서기 직전이라도 반드시 3형식과 5형식에 관련된 모든 부분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죠. find는 find와 found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물어보죠. 이 부분은 밑줄 문제로 물어보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해석적인 논점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발견하다와 설립하다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엄연히 해석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6번은 제가 지금 필기를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기출 커리를 들었을 때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마치 머릿속에서 개념이 정리된다는 느낌으로 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고 생각이 되시면 다시 한 번 더 기본서를 꼼꼼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17번 같은 경우에 접속사와 이제 with의 지금 이제 선택지 나와 있는데 이때 with가 나왔던 부분은 아마 이제 facing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face가 face A with B, be faced with 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1번은 지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접속사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왓절과 대절의 차이는 뭐죠? 왓절은 선행사가 없고 불완전하다는 점이 특징이고 대절이 명사절로서 지금은 앞부분이 be facing 이기 때문에 선행사가 없으니 이때 대절을 생각할 때는 명사절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대절이라는 요소가 명사절로서는 선행사가 없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 성분은 완전해야 됩니다. 또한 whether이라는 부분이 나왔다는 것은 that과 whether의 차이점을 물어볼 수 있겠죠. 문장 성분이 완전한 건 당연한 거지만 더불어서 that절은 사실을 뜻하고 그리고 whether이란 부분은 불확실성을 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사가 결정짓는 부분으로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는데 지금은 동사 call이라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call이란 동사가 문법적으로 출제가 된 몇 형식으로 기억을 하자 반드시 5형식으로 기억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은 목적격 보호가 불완전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 성분이 불완전하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정답이 선행사가 없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 성분이 불완전하니 정답은 2번에 what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에 관련해서 왓절과 대절의 차이점이 구분이 안 되고 that과 whether의 차이점이 구분이 안 돼서 이 강의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느껴진다면은 오답을 할 때도 왓절과 대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that과 whether의 차이점 무엇인지를 다시 하나하나 검토하셔야 돼요. 18번 few에 관련해서 누가 들어갈 거냐인데 자, 일단 then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비교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3번과 4번이라는 선지로 줄어들게 되죠. 선택의 폭이. 그리고 두 번째, prefer이라는 부분을 보면서 복수인 경우에는 결코 어가 나올 수는 없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으로 들어가서 and 뒤에 밑줄이 있으면 이건 뭘 물어보는 문제다? 병렬에 관련돼서 묻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and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두 번째 translate into예요. 자, 제가 병렬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석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영어로 번역이 돼서 국제적인 주요 획기작, 그러니까 출세작으로 여겨진 최초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수동태로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따라서 consider read 정답 2번이 되겠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consider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출제가 되는 문법적인 요소 중 하나잖아요. 그랬을 때 consider 같은 경우에는 삼형식에서는 동명사를 받습니다. 부정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형식에서는 사고인식 동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렇죠. 그래서 수동태로 쓰였을 때 뒤에 명사나 형용사 뭐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consider가 consider A as B도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16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가목적어, 진목적어 make, believe, consider, find, take, think 여기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오형식 같은 경우는 수동태를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be consider read 다음에 보호가 나와야 된다. 이것까지 공부해야 이 consider에 관련해서 모든 걸 공부한다고 말씀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거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20번. 복합분사에 관련해서 묻는 것 같은데 복합분사는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 뭐 2번이나 4번은 지워야 되겠죠. 완전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복합분사는 뒤에 있는 명사를 주어라고 생각하고 앞에 있는 명사를 목적어라고 생각한 다음에 능수능을 따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혼합통행료라는 것은 뉴욕이 관련했을 때 수동인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혼합통행료 자체가 뉴욕으로부터 시행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 2번, 3번, 2번, 3번 이렇게 정답을 도출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서울여자대학교의 꽃입니다. 바로 작문형 논리가 될 수 있겠죠. 보통 이 작문형 논리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합격이 갈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는 21번은 26번과 27번과 같은 논점에 관련해서 출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만일 본인이 21번을 이제 틀렸는데 26, 7번을 맞췄다? 엄밀히 말하면 26, 7번도 난이도가 올라가면 틀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어떤 논점이 도대체 같은지는 문제를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디지털과 관련된 부분인데 중장문에 관련해서는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yet이라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게 미학적으로 과거의 방법보다 선호되는지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래요. 그래서 글래디에이터가 빈칸하는데 좋은 사례라는 거죠. 그래서 벤허라든지 뭐 스파르크루스와 마찬가지로 자, 그다음 이 문제의 본질은 세미콜론이 될 수 있겠죠. 세미콜론은 전후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정어가 없으면 순접의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래디에이터가 어떤 도대체 예시가 될까? 자, 뒤에 나오죠. 디지털 기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눈에 띌만 하지만 뭐 먼지도 없고 또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인간들의 이런 디테일한 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약간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거예요. 프리머셜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A는 B다는 식 또는 P는 Q다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완벽하긴 한데 인위적이어서 좀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세미콜론 또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배경이라든지 또 보조적인 요소들 또한 너무나도 깨끗하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완벽하고 인위적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럴 정도로 완벽하진 않았대요. 이 말은 결과론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구현한 과거는 완벽하고 인위적이어서 옛날 방식의 미학과 차이가 있다는 논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까? 아니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겁니까? 이 글은 비판적으로 바라본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있는 부분이 좋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기술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옛날 방식 미학과 차이가 있다는 논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1번이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이제 틀리는 수험생들은 2번을 고른단 말이에요.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노스텔지아를 유발할 수 있다. 2번이 틀린 이유는 노스텔지아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노스텔지아를 자극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비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2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본문이 시사하는 부분과 정반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친구들은 본문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자꾸 요약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21번의 정답은 1번이 될 수 있겠죠. 22번. 간단히 말해서 요약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멤버십 레벨을 높이는 게 빈칸이래요. 그래서 높은 멤버십이라는 건 뭘 보장할까 했더니 당신의 프로필을 고용주의 서치에서 더 상단에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때 나의 프로필을 고용주 서치에 더 높일 수 있다. 이 낮은 사람들보다는 라는 것 자체가 나를 더 뭐하게 만들까? 시각적으로 눈에 띄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상단을 보지 않더라도 정답 4번임을 도출할 수 있겠죠. 이어서 23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보시면은 어, on the contrary라는 연결사 자체가 누구와 같이 온다? 부정어와 같이 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세 개가 빈칸이었음을 봐왔다 라고 했을 때 글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는 그렇게 들어왔대요. 과거에 그렇게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삶에서 나는 열심히 이러한 말이 올바르다는 증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맥락에서 깔려있는 부분 자체가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나는 그 증거를 만나는 행운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라는 걸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이때 it은 뭘 받아오는 거예요?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라는 걸 받아올 수 있어야 되겠죠. 오히려 나는 어떤 세상을 봐왔다는 거예요. 흑백 논리니까 비이성적인 요소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다음 중 비이성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정답은 1번밖에 없다. 왜? 계속해서 나아가 광기에 빠져드는 걸 봤다. 이게 바로 비이성적인 거죠. 따라서 23번에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몇 번이? 1번이 정답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24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후 문장들을 봤을 때 우리가 두 문장 논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조심해야 될 건 부정이 있기 때문에 흑백 논리를 좀 기억해 줘야 되겠죠. 나아가서 지금의 선택지가 여러분이 죽는 척하다, 더 오래 살다, 또 이목을 끈다, 타인들로부터 주목을 피하다. 뭔가 어조가 구분되어 있다는 게 좀 느껴지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동물에게는 빈칸하는 게 최선의 이익이 아니다. 그럼 뭘까? 자, 섞이면 섞일수록 더 오래 산대요.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앞부분을 보시면 동물과 곤충들은 스스로가 위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식자로부터 숨기 위해서. 그러면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반대되는 거니까 지금은 숨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맥락이죠. 다시 한번 더.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 숨는다는 부분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위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숨는다는 거를 뭘로 표현하고 있다? 위장하는 능력이라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때 섞이면 섞일수록 더 오래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누굴 받는 거예요? 위장을 받는 거죠. 그러면 위장과 반대되는 부분을 생각을 해 봤을 때는 무엇으로서? 그렇죠. 정답 3번밖에 없겠죠. 뭐 이목을 끄는 거. 이렇게. 그래서
흑백 논리에 관련된 논점을 여러분이 생각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어, 시작하고 있다는 요 지점을 저는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중반에 시작해서 미국이 또 빈칸을 시작했대요. 아직은 뭔가를 시작할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이어지는 맥락들을 통해서 뭘 시작했는지를 잡으면 되겠죠. 그 말은 뒤 내용에 나오는 게 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것은 사회적인 약속인데 국가가 국립교육을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한 거예요?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린 시절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은 뭘 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국가 차원에서 가르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5번에 들어갈 선지는 특정 직업 교육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이고 누구나 하는 그런 의무 교육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테리엄 아시네토박터 바오바니가 빈칸이래요. 그러면 전형적인 A는 B다죠. 도대체 바오바니가 뭘 시사할까? 바로 나옵니다. 미생물은 바오바니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오바니가 광범위한 감염을 유발하며 또 건조한 곳에서 살아남는 능력들이 병원의 환기구라든지 키보드나 인간들의 피부 위에서도 지속할 수 있대요. 그러면 지금 바오바니의 성질이 나오고 있는 거죠. 또 바오바니의 신진대사와 유전적 유연성은 바오바니로 하여금 항생제로부터 내성 있게 만들어준대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뭘로 느껴야 되냐면 자, 지금은 여기에서 생존 능력이 의미하는 것, 또 이런 유연성으로 인해서 이들이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또 면역력이 생긴다는 것도 지속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들의 생존 능력을 뜻하는 단어나 아니면 자 봤을 때 이런 생존 능력을 뜻하는 단어라든지 유연성에 관련된 요소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그에 준하는 선지가 1번밖에 없겠습니다. 회복력의 전형이라는 게 생존 능력과 그리고 유연성을 받을 수 있겠죠. 다른 선택지는 정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2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을 잡았을 때 저는 여기 눈에 벗과 얼소도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지시사가 이제 시작된 지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때 이츠가 유럽을 받는다면 이 지점을 기준으로 잡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안과 공공투자가 점점 더 미국의 대기업들의 힘을 억제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 동시에 유럽의 리더십을 확보하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과 미국은 또한 기술이 자신들의 법률 안에서 규제되는 방식에 대해 주도권을 원하며 또 기술 표준을 통제하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빈칸에 이러한 사실들이 유럽의 뭐에 대한 위협을 가할까 했을 때 이 유럽이란 부분은 결국에 벗 압문장을 받아오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 뭘 하고 싶었어요? 새로운 기술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싶었어요. 다시 되찾아오고 싶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빈칸에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경에 관련된 문제를 말해서는 안 되고 또 모든 국가가 아니라 유럽에 대한 부분이고 4번처럼 반도체에 국한해서도 안 되죠.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기술적 리더십을 다시 얻고자 하는 요소들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27번의 정답은 몇 번이? 2번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논리는 마무리 지었고 우린 이어서 독해적인 논점으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